혹시 요즘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아니면 슬슬 떠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해서요. 오늘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좋은 실마리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딜레마의 본질을 파헤쳐 보고요. 직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즉 학교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성장이 멈췄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또 언제 졸업해야 하는지 그 신호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법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머물까 떠날까 하는 이 근본적인 딜레마.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불확실성의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의 진짜 원인이 어쩌면 직장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직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관점이란 과연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섹션의 주제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 여러분의 직장을 그냥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하나의 학교로 바라보는 거죠.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월급 중심 사고방식은 목표가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나 조건에만 온통 신경을 쓰죠. 하지만 오른쪽 학교 중심 사고방식은 배우고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요? 한쪽은 결국 정체되고 무지해지는 반면 다른 한쪽은 지혜를 얻고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 비유입니다. 직장을 사회 학교로 보는 것. 우리가 대학에서 이론을 배웠잖아요. 그럼 직장은 뭐다? 바로 그 이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서 진짜 실전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 학교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일을 할 때 배우려는 열망을 갖게 되고요. 어려운 과제나 도전은 나를 성장시키는 커리큘럼처럼 보이게 되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소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사회와 하늘, 땅까지도 돕는다고 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체의 덫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우기를 멈추고 오직 월급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정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와, 이 말 정말 뼈아프지 않나요? 그냥 돈만 버는데 7년, 10년을 보내면 그 시간 동안 배워야 할 게 텅 비어버려서 결국 무식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시절의 10년은 나중에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학교 중심 사고방식을 가진 학습자의 성장 곡선은 10년 동안 저렇게 하늘로 치솟는데 월급 중심 사고방식에 갇힌 소득자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간격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정체의 대가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스 자료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장을 못하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지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좋아요. 정체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다면 우리는 언제 그곳을 떠나야 할지 알아야겠죠? 네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졸업 신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라는 학교에 교육 과정이 이제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들, 과연 뭘까요? 소스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신호를 제시합니다. 첫째, 승진이 멈췄을 때. 둘째, 회사 생활이 계속 짜증나고 힘들게만 느껴질 때. 그리고 셋째,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신호, 승진이 되게 중요해요. 이 관점에서 승진은 그냥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더 수준 높은 공부, 그러니까
더 어려운 과제를 맡을 수 있는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만약 몇 년째 같은 직급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가르쳐줄 상위 과정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호, 좌절감. 여기에 대해서도 소스 자료는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짜증나고 힘든 곳에 계속 머무는 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길이라고요. 더 나쁜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나와야 한다는 강력한 조언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제 졸업 신호를 확인했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졸업 후에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나의 성장을 계속 이어갈 다음 교실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비유가 하나 더 나와요. 우리가 이전 직장에서 힘들게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수업료가 된다는 거죠.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명확하죠. 이전 학교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창업을 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곳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성장한 만큼 그에 딱 걸맞은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쉬운 일, 더 낮은 수준의 일로 돌아가는 건 스스로를 퇴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죠.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와 직장을 나를 성장시켜주는 거대한 배움터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직장은 성장의 기쁨을 주는 교실인가요? 아니면 그저 매달 들어오는 월급 봉투에 불과한가요? 아마 그 답 속에 여러분의 다음 행보가 있을 겁니다.